인문관계망 시각과 빅딜팀 1차 발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빅딜팀은 영화 속에서 여성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 속 여성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프로젝트는 영화가 사회를 반영할 것이라는 가설 아래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거 수동적인 여성상에서 능동적인 여성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영화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가시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1차로 영화 속 최소한의 젠더 개념을 묻는 bechdel 테스트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2차로는 영화 속 여성 인물과 다른 인물들 간의 관계, 여성 인물들의 역할 등을 수집, 시각화하여 미디어에서의 여성 묘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bechdel 테스트란 1980년 앨리슨 bechdell의 만화에서 등장하였으며 세 가지 요건을 통해 영화 속 최소한의 젠더 개념의 포함 여부를 묻는 테스트입니다.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를 최소 2명 포함할 것, 서로 이야기를 나눌 것, 남성에 대한 것 이외에 다른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현재 영화계의 bechdel 테스트 통과율은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0 한국영화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흥행 52 영화 전체 468편 중 bechdel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는 총 237편이었으며 비율은 50.6%입니다. 할리우드 배우 에이전시 CAA와 디지털 전략 연구기업 시프트7이 성차별 운동단체 타임스업의 의뢰를 받아 2014년 1월에서 2017년 12월 사이 개봉한 영화 350편을 분석한 결과 bechdel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는 모두 192편으로 55%에 불과했습니다. bechdel 테스트의 실제 활용 범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스웨덴 최대의 영화 관련 단체인 스웨덴 영화협회, 이하 SFI로 약칭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주제, 배우 역할, 스텝, 비중 등 영화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성평등 달성 목적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페미니스트 등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급제 도입 이후 SFI는 스웨덴 문화부와 협력하여 매년 성평등 영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에는 2020년 칸 영화제를 겨냥하여 20회에는 50대 50이라는 구체적 슬로건을 발표하며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등급제는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성별 고정관념이나 여성 혐오, 영화의 흐름과 상관없이 등장하는 여성의 나체와 섹스 장면,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욕설은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등급을 매깁니다. 이 시스템은 bechdel 테스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bechdel 테스트는 이후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용되었는데 특히 영화 속에서 여성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비롯하여 실제 남성 중심의 영화가 얼마나 많은지를 수치화함으로써 영화계의 성편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SFI는 이러한 bechdel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에 대해 성평등성을 획득했다는 의미에서 A등급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스웨덴 모든 영화에는 연령 등급과 함께 페미니스트 등급도 함께 표시되어 배포되고 있습니다. 등급제는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최초 시행된 2013년에는 제작 영화 중 약 34%가 bechdel 테스트를 통과했으나 2018년에는 약 65%까지 그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영화 제작자들이 성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이 제도가 관련자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구축입니다. 데이터 구축의 기준은 분석 시기의 기준을 2016년으로 잡았습니다. 2015년 한국에서 일어난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해시태그 운동과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일어난 온라인 페미니즘 운동이 2018년도 미투 운동 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적극성을 띠며 진행되었던 사회운동인 만큼 분석 시기의 기준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영화 선정 기준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주도했던 온라인 페미니즘의 시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는 한국 영화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다수의 선택은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다는 맥락으로 파악하여 흥행을 영화 선정의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단, 멜로 장르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확률이 많이 높아지기에
백델 테스트로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제외했습니다. 2016년 이전 이후 한국 흥행영화 멜로 제외를 기준으로 각 팀원이 4가지의 영화를 선정, 공유하였고 투표를 통해 선택한 영화는 극한직업, 기생충, 암살, 도둑들입니다. 노드와 엣지에서 추가로 얻고자 하는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섹스는 등장인물의 성별을 구분하기 위해, 롤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여성에게 맡겨지는 역할이 달라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릴레이션은 여성 인물이 다른 등장인물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달라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관계 변화 처리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속 서사가 진행되면서 관계 또한 변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화 암살에서 독립운동가로 동료였던 염석진이 친일파가 되어 적이 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확하게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장면을 기준으로 하여 인물의 이름에 주석을 달고 관계를 다르게 적어 관계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백델 테스트 3번 항목 관련 엣지 데이터 구축에 관한 문제입니다. 백델 테스트 3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성에 대한 것 이외에 다른 대화를 나눌 것. 이는 대사를 직접 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의 방법을 적용하여 해결해 보려고 하였으나 관계의 중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엣지 데이터를 모두 모으는 것으로 하고 남성에 대한 것에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나타났을 경우 별도로 표시, 이후 해결 방법을 논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신 팀이 계신다면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수집 정도입니다. 데이터는 엣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극한직업 50%, 기생충 도둑들 암살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직 모두의 확인을 거치지 않았기에 데이터 수집의 진행 상황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델 테스트 보완 방안 논의 내용입니다. 백델 테스트만을 활용하여 영화를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 팀원이 있었습니다. 2시간이 넘는 영화를 단 한 장으로 만들어 관객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포스터입니다. 영화 포스터 등장인물에 여성과 남성이 몇 명이나 등장하는지, 크기와 배치는 어떤지를 분석하는 것이 포스터 테스트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2018년 포스터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성 중심 포스터 69.2%, 여성 중심 포스터 12.8%, 주연 배우의 선호도와 티켓 파워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은 한국 영화계 현실을 포스터도 반영합니다. 영화에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의 요약본이 포스터이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 것에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아직 데이터 수집 이후의 방안에 대해서 나온 결론은 없지만 논의를 진행했던 부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시각화 부분에서는 각 영화를 따로 시각화하여 보는 방법과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해 연도별로 분석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성 인물들 간의 대화의 비중을 파악하는 방식, 즉 하나의 시각화에서 다양한 결과 보여주기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구축 이후에 보다 자세한 시각화 방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미디어가 사회를 반영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들이 영화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한 분석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의 젠더 개념을 묻는 백델 테스트의 보완책 또한 더 논의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에 댓글로 조언을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빅딜 팀의 첫 번째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